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는 국악을 현재 시제를 획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퓨전 국악.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린 K-비트로 21세기 한국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창작 국악. 오늘 공연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 소드 밴드랑 뭐 그런 게 좋았어요. 뭐 소도밴드나 토리스나 경로 이탈이 정말 좋은 무대를 봐서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국악의 매력에 빠져보시겠어요? (2021년 10월) 국악방송 창립 20주년 공연이 열렸습니다. 늘 그렇듯 공연을 앞둔 무대 뒤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때 그동안 뭐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변화요? 네. 일단 살이 많이 쪘고요. 그리고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행사도 조금 다니고 아주 재밌게 공연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연 준비할 때 기분들은 어때요? 늘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이후로 또 온 거라서 더 의미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네. 감사하죠. 리허설을 준비하는 무대의 주인공은 국내 유일의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입니다. 동서양 관악기와 타악기가 조화를 이뤄 듣기만 해도 몸이 들썩일 만큼 신나는 연주를 들려주죠. 시도는 202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알려졌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한 국악 창작 경연대회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국악 브라스 밴드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끼리만 활동해서는 이름을 알리기가 조금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확실히 전환점이 됐고,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의 전후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바뀐 게 많은 팀이거든요. 참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어떤 되게 흔한 대회 중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뭐 조금 더 뭔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도 그냥 신진 예술가들이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장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약간 우리에게는 언제나 뭔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면 우리가 발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1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입니다. 제 창작곡을 처음으로 이런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자리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창작 음악 하는 거에 조금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2019년 당시 13살의 나이로 최연소 참가자였던 박고은 양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았죠. 틈이 어디냐 내 꿈 찾기 바쁘니 앞으로만 가보자. 21세기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루프 스테이션도 쓰고 뭔가 디제잉이랑 접목도 하고 이런 걸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뭔가 그런 걸로 제 좀 생각이 좀 많이 열렸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꿈을 찾아 떠나자. 7살 때부터 10년간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의 힘이 컸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시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무대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음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전환점이 됐었고, 이거 21세기라는 거는 이제 고은이처럼 이게 국악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갯불.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노래, 바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입니다. 봉화 같은 뒷발로.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섦에서 오는 익숙함을 되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소리만 따로 들었을 때랑 또 그 베이스 사운드 드럼과 했었을 때 밴드 음악만 들었을 때랑 봤었을 때는 별로 그냥 이렇게 익숙했지만 그리고 둘이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그 댄스 팀이 같이 이제 범 내려온다의 온스테이지로 찍으면서 또 그러한 또 시너지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조선 힙스터 이날치는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퓨전의 흐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국악방송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한국 음악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냈어요. 덜 알려진 것뿐이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되고 기초가 돼서 이날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싱싱이 나오고, 추다의 차지스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 흠이 비록 어느 날 갑자기 쑥 융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져와서 이제 드디어 성공의 결과물을 갖다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요즘 각종 매체마다 다양한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악의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치 이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서도밴드는 전통음악을 팝과 혼합한 조선팝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2018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받은 서도밴드는 한 방송사의 국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다 나와주세요. 네. 국악계 내부에서 늘 보면 항상 혁신과 계승과 발전과 또 이런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젊은 뮤지션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었다고 봐요. 그런 사실 세월들이 굉장히 좀 누적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대중적인 하나의 기폭제, 최근에 그런 주목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공연에 당당히 자리한 국악.
사회자 겸 연주자로 무대에 선 국내 최초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를 만났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공연 지금 13년째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몸값이 또 올라갔어요. 또 그게 또 방송의 효과?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악성과 예술성 그리고 대중성을 모두 다 갖추는 거는 사실 정말 힘든 것 같고 또 이제 길게 가는 건 더 힘들고요. 뒤에서 시작할게요. 이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카펠라가 아닌 국악 버전의 아카펠라를 들려줍니다. 국악이 익숙한 장년층에게는 온기 가득한 음악을, 아카펠라가 익숙한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에겐 국악의 신선함과 흥겨움을 전하죠. 코로나 시국에 열리는 반가운 공연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공연이 국악이에요. 그래서 그 장르를 이제 선보이게 되었는데 오늘 공연 전성 매진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국악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국악을 또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또 송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요. 네. 어떻게 기대하신 게 많나 봐요, 이런 퓨전 국악에 대해서. 예, 좋아해요. 흥이 넘치니까. 연령층도 젊어지고 관객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국악 퓨전 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1 인천 송년 국악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들 격렬히 환영합니다. 자, 그럼 2021 송년 국악 페스티벌 그 막을 열어줄 첫 번째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음에도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음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국악과 다른 장르가 만난 음악이 호평을 받고 젊은 국악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젊은 세대에게 힙하고 자랑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악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기까지는 국악과 대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국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사실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면서 사실 그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퓨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국악의 가치를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접근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죠. 국악의 변화는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리스. 그리고 뭐
오늘은 그 주문하셨던 의상 한번 네. 확인하시고 네. 이제 피팅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우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조율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잘 나왔어요? 글쎄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번 그래도 없어 잘. 무대 의상을 마치러 온 토리스를 다시 만났는데요. 아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팀인 게 일단 너무너무 활동하는 모습이 꾸준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항상 연락하면 우리 곽동현 선생님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있으면 저희 먼저 주세요. 맞아요. 그 얘기를 꼭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뭔가 디자인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토리스가 되어드릴 수 있다. 짠. 다다다다다다. 예. 오, 야. 이번 컨셉은 이렇게 좀 엘레강스하고 그러니까요. 고급스럽게 약간 기공자 느낌. 예 그런 기공자 느낌으로. 형도 입어야 되지. 32? 요즘은 한복과 일상복을 결합한 퓨전 한복을 많이 입는다는군요. 그때만 해도 창작 국악 하시는 분들도 한복을 베이스로 한 한복 같은 의상을 많이 입으셨어요. 한복 원단으로 된.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 의상들은 한복 원단도 아니었고 딱 봐도 이제 한복 같지 않은 디자인들을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양장하고 양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거를 넣어서 좀 믹스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토리스는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세련된 의상은 국악이 촌스러운 것, 낡은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줍니다. 느낌이 새롭죠. 이런 옷은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많이 나가진 않아요. 또 토리스가 맨 처음. 혹시나 또 다른 팀이 만약에 또 팔아야지. 주면 안 돼, 팔면 안 돼. 팔아야지. 팔면 안 돼. 아니 돈을 벌어야지. 안 돼, 안 돼. 우리만 이 색상에. 아니 나는 어떻게 살을 하나? 마음에 드세요? 오, 마음에 들어요. 네. 젊어진 국악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네요. 저는 사실 지금의 K-팝 산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받는 세계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음악 산업이 된 데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기존에 음악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다양한 각 분야의 천재들, 수재들이 지금 이 음악 산업 안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도 쓰고 광고도 만들고 비디오도 찍고 근데 그러한 어떤 이 정말 그룹 하나의 어떤 씬, 그런 그 저변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재능들이 지금 국악씬 안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만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이미 정말 그 음악은 정말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법과 식임새로 노래하는 국악의 고정관념을 깬 5 젊은이. 토리스는 판소리, 민요,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환상적인 목소리로 표현해 월드 클래스로 성장 중이죠.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뭔가에 한창 열중하고 있는 두 남자. 출발했는데요. 계속 다 붙여가지고 요즘 편집하는 건 약간 그렇게 붙여서 하잖아. 어떤 쉬는 거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뭔지 알겠어요. 알겠지. 네. 자, 이런 것도 이게 쉼표를 없애라는 거잖아. 그렇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열정만큼은 전문가에 가까운 국악 밴드 프로젝트 락 멤버들입니다. 검은 화면에다가 자막 넣어. 도착. 이제 출발. 제가 촬영한 거를 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성훈 씨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 잘 편집될 수 있게 이렇게. 몇 편이나 만들었어요, 그동안? 한 편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영상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어떤 영상 촬영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 영상을 무척 잘 만들었는데요.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 프로젝트 락은 2007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회의 대상팀입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판소리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난감한에는 국악의 전형성을 깨는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단숨에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으며 창작 국악 흥행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해보자. 이 앞에가 너무 해보자. 가끔 가다가 난감한에는 빼고 좀 좋은 곡들도 이제 좀 많이 있어서 그냥 다른 곡들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관객분들이 난감하네를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프로트락 하면은 난감하네를 뗄 수 없는.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영궁 2006년 4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락은 16년 동안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들은 각자 다른 그룹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브이로그 한 2탄 정도까지 나왔잖아. 지금 하나 더 찍어봐. 그러니까 지금 찍. 저희 팀 브이로그 이제 3탄을 찍어야 되거든요. 3탄은 시작 부분을 여기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습실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여기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훈이, 해장국 같은 게 리더, 연정이 누나, 연정 언니. 또 든든한 팔뚝, 든든한 팔뚝. 네, 든든한 팔뚝의 마동석 씨. 마동석 씨. 마동석. 같은 곡이지만 한 번도 똑같이 연주한 적이 없을 만큼 매번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락. 저희 팀 멤버 하나하나의 역량들이 정말 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주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너무 든든해요, 모두가. 청구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다 익숙한 가요나 유명한 곡들을 국악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인데요.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장수그룹으로 여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젝트 락.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대중들을 만나는 그런 대면 공연을 가면 확실히 이런 관객분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일 때는 정말 폭발적이고 막 감동하실 때는 엄청 또 푹 젖어들고 이런 거를 눈 앞에서 보면 이게 팀 활동이나 뭐 기타 여러 이제 음악적인 활동이 힘들 때도 많고 좀 길이 안 보일 때도 많은데도 그런 반응들을 보고 할 때면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많은 스타를 배출한 창작 국악의 산실입니다. 2007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경연대회가 등장했을 때 사실은 당시에 국악계에서 여러 경연대회가 있었지만 전통음악이 아닌 창작곡 혹은 새로운 현대적인 국악곡, 대중화된 국악곡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연행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이런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그 당시에 상당히 국악계 전반에 미쳤던 충격, 한편으로는 또 영향력 이런 것들이
15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그것이 만들어냈던 성과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냈던 울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객분들이 예약당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시작해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대회를 이어올 만큼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매뉴얼화 되어 있는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음악을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됐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의 그 많은 창작 음악가들이 지금 발굴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전통음악의 현대적 감성을 담아낸 미발표 창작곡으로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국악에는 좀 많은 레파토리가 필요한데 2007년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새로운 국악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새로운 곡들이 새로운 우리 방송 청취자들을 통해서 좀 널리 사랑받기를 좀 원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프로 무대에서 활동할 이 연주팀들이 자신들만의 음악이 있어야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왕이면 새롭게 발표를 스스로 곡을 만들어 보고 그 곡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곡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2021년까지 총 130곡의 창작곡이 개발됐고 참여한 예술가는 약 780여 명입니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수상자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지켜내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창작을 받아들이는 어떤 음악과 음악가들을 계속 발굴해야만 이 음악가들과 음악이 저는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그 발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결속력도 필요하고 음악을 통한 확증도 필요해요. (2021년 12월) 송년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출연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21년 대상팀인 창작 아티스트 오늘인데요. 이거는 자기 집 앞 슈퍼에서 쓰실 수 있으십니다. 1억. 진짜 돈 아니에요? 아 여기 자기 집 앞 슈퍼 1억 원정. 집 앞에 슈퍼에 쓰시면 잡혀가십니다. 아 저희 마지막 곡이 돈이로구나라는 곡인데 진짜 마지막에 돈이로구나 하면서 쏠 거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맛배기로 이렇게 나와요. 무대 연출에 사용할 소품도 꼼꼼히 점검 중이군요. 저희 오늘 4곡을 할 예정인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했던 자유, 그리고 향이라는 곡, 나 여기 왔어, 돈이로구나 이렇게 4곡을 할 예정입니다. 음악인에게 자유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곡 자유는 듣는 이들의 귀를 자유로운 선율로 휘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 번호 6번 창작 아티스트 오늘 축하드립니다. 창작 프로젝트 오늘에게 이 영광이 가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연이 입술 살짝 생기 좀. 오늘이라는 팀 이름은 서로 다른 오늘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오늘을 공유하며 음악으로 자유롭게 풀어보고 싶어서 지었다는군요. 제가 선배고 다 후배들입니다. 네, 근데 또 후배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공연을 하다가 이제 후배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적인 성향이 또 비슷하고 해가지고 팀 한번 해봐요 언니 이래가지고 그럴까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생각보다 다들 성격도 잘 맞고 음악적인 것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팀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잡으려면 도망가고 쫓아가면 달아나는 남방에는 적저지신 서방에는 백저지신 이번 공연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2번이나 수상한 실력파 프로젝트 앙상블연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움이 2배네요. 아까 머니건 뿌리시는데 저희도 다음 공연에 저희 박상민 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객들한테 기부 증서를 받고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기부를 좀 해야 돼서 좀 추진해 보도록. 이 7천이 넘겠어. 내 눈시대 다 쓰셨더라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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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은 별은 지고 한숨만이 가득한 밤 오지 않을 별빛 하나 기다리다 한숨을 초라한 방에 앉아 작년에는 공연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공연이 횟수가 좀 줄었어요. 왜냐면 뭐 음향, 조명, 무대에 관련된 뭐 영상 이런 회사들도 적은 회사들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고생하시고 폐업하시는 경우도 봤었고 저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지금도 뭐 프로젝트 앙상블연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2019년에 동상, 2021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더 유세윤 씨는 나간읍성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상설 공연에 10년 전부터 참가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대 규모와 관객 수에 상관없이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연을 끝내자마자 달려온 곳은 연습실. 왔어요? 역시 멤버들을 만나니 힘이 솟는 모양이네요. 오늘 연습은 여느 때와 달리 좀 특별합니다. 이번에 곡을 하나 새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좀 맞춰보는 그런 자리예요. 꾸준히 새롭고 독특한 음악을 시도하는 련. 작곡가이자 음악 감독인 세윤 씨가 준비한 신곡에 멤버들도 기대가 큰데요. 처음 받아든 악보,
아직은 낯선 음들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 창단 이후 음악과 함께 성장해온 련. 저희가 햇수로 지금 한 10년째 됐죠? 10년 됐죠, 10년.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된 팀이다 보니까 눈만 이제 마주쳐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의 색깔과 저희의 호흡과 또 저희의 실험적인 것과 음악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대회여서 저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던 대회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만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연주하고 활동하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친구들은 그 활동 외적에 이 팀 안에 있는 이 결속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저보다는 많이 챙기고 그래서 좀 이게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세윤 씨.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국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악에 푹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음악 작업을 위해 작업실도 손수 꾸몄다는데요. 계단을 잘못하면 네 이렇게 좀 안 맞고요. 이게 빈 공간도 생기고 그리고 예, 천장도 잘못해가지고 다 잘못 붙이고 이거 그 소화도 처음에 구멍을 잘못 뚫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다시 붙이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 매일 자신과 끝없이 싸우는 세윤 씨. 앞으로도 그의 멋진 음악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저도 아이디어가 막 안 떠오를 때는 진짜 뭐랄까 영혼까지 막 마른 오징어 물자 듣기 막 하는데 이게 다른 건 다 진짜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만 자꾸 머릿속에서 막 팍팍팍팍 터지고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단원들 그 나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 단원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어요. 눈물만 주르륵 눈물만 주룩주룩 주룩주룩 흘러 한숨만 주르륵 눈물만 주룩주룩 주룩주룩 나에게 봄이 올까 주르륵. 앙상블 련 같은 그룹이 가물란 음악, 인도네시아 오케스트라죠. 그 궁중 음악과의 어떤 크로스오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스오버나 퓨전이라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런 자유로운 상상, 틀에 얽매이지 않는 내가 이 전통을 결코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통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통에 기반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말 영어의 컨템포러라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시키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전통을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거리낌 없이 자유로운 상상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전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운영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통이 반영된 현재 창작 음악을 내가 했을 때 과연 물음표로 다가오는 현대화와 대중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1세기 한국음악의 가장 큰 성과는 선도적이었다.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경연대회, 창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신진 아티스트가 문화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감과 그다음에 어디서 기죽지 않게 해주는 이거 해도 돼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전통이라고 하는 틀에서 좀 다소 벗어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국악이 앞으로 나아갈 또 국악인들이 활동할 공간들을 넓혀 나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음악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거쳐간 많은 예술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실험하고 여기에서 또 자신들이 음악들을 선보이고 이제 아마 그들이 K-뮤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그 가능성은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엄지 액센트 주는 것부터 연습해 볼게요. 여기 국내보다 세계 무대에서 먼저 인정받은 연주자가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밀듯이 1, 2, 3, 1, 2, 3. 제60회 그래미 어워드 월드뮤직 앨범 엔트리에 선정된 25연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서정민 씨입니다. 그녀는 2009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듀오 숨으로 수상한 후 많은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했던 팀들이랑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경쟁 아닌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축제이면서 또 경쟁 아닌 경쟁 이러면서 내 음악을 서로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이 마련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데뷔 무대이기도 했고 12줄인 전통가야금으로는 다양한 음악을 하기 어려워 25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악기를 시작했을 때 이 역사가 길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 수도 적었고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난 이 악기 하나로 좀 뭔가 내 음악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제가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녀의 음악에 공감하고 좋아해줬던 시간이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정민 씨. 이게 뭔가 다른 악기, 그러니까 한국의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 소리를 뭔가 노래를 하니까 나는 네 음악을 듣고 프랑스에 뭐가 생각이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런 걸 떠올렸는데 근데 어쨌든 감정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음악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언어는 굉장히 뭔가 다르지만 잘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 해외 무대의 발판을 마련해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욱 각별합니다. 그 프랑스에서 첫 공연을 했던 그 무대가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어서 나를 창작자로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신 어떤 장이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음악을 인정해주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그런 장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공부한 도전적이며 개성 넘치는 가야금 트리오 밴드 헤이스트링. 얘가 계속 머리 아프다 했는데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소재로 악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팀입니다. 독특한 연주 구성과 파격적이고 화려한 기량으로 헤이스트링만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죠.
2017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헤이스트링은 넘쳐나는 음악 장르 속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서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 세 명의 그런 뭐 생각이나 세 명의 기질 같은 게 곡에 잘 담겨서 또 그 세 명의 모든 게 교집합되는 게 저희 헤이스트링의 큰 특징 아닐까 싶어요.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을 맡은 신창열 작곡가가 헤이스트링의 두 번째 앨범 감독을 맡았네요. 뭔가 앙상블에 있어서 젊은 감각으로 완성도 높게 음악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창작을 할 때 어떤 연주의 기량이나 기술적인 요건들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서사를 엮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녹음을 하면서 또 찾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그런데 어쩐 일인지 녹음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이게 하나만 되면 음성이어가지고 두 줄이면은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럴 때마다 쿵닥쿵닥하죠. 네, 마음 놓고 이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며칠 후 헤이스트링의 2집 앨범 쇼케이스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인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다른 공연보다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아무래도 처음 연주하는 곡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고가 날지 예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주상으로. 공연마다 의상 컨셉도 직접 정한다는군요. 오늘 컨셉은 블랙입니다. 블랙 앤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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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앨범 나온 지는 지금 3년 만에 저희가 2집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야금 앙상블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거기에 좀 색다른 음색이 원하면은 실로폰이나 이런 악기들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에서도 보시다시피 새롭게 뭐 철연금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전자음악도 하는 등 좀 다양한 사운드가 입혀져서 좀 더 새로운 느낌의 앙상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의 관심은 음악가에게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2집 앨범 쇼케이스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모던하고 독특한 사운드로 국악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헤이스트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이 잠깐이라도 머물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는군요. 다행히 팬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이 집? 이 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헤이스트링이 기대됩니다. 되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고 역시 그 공연에서 관객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고생 많았죠? 네, 맞아요. 아이고.
고생한 게 너무 눈에 보였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다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도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이죠. 헤이스트링 내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정관념을 깨고 틀에서 벗어나 날개를 활짝 편 국악. 젊고 세련된 창작 국악은 이제 시대를 대표하는 K뮤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또 도전을 했을 때 또 다른 발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제 꿈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뭔가 굉장히 뭔가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별동별 같아요. 변화하고 진화하며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 음악.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묵묵해왔던 그 흐름들이 정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청중들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좋은 모멘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멘텀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용기를 갖고 어떤 예술적인 열정을 갖고 이 음악들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전통 음악이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 떠주세요. 깜짝이야. 대금 소금 맡고 있죠. 그래서 브이로그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 뭘 할지 이러고